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키는 항상 차에다 비치를 하게 되실 거고 브레이크 밟고 그냥 스타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동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화면이 뜨겠지 뭐. 화면이 이제 뜨죠. 화면이 뜨면서 여기 가운데에 OK가 오케이. 다 꺼지고 다시 OK가 딱 떠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차가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다라는 걸 제가 잘 들리게 문 닫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리터하게 쓰는 거 그거 아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아까 이게 여기 지금 5자라고 써 있는 숫자 요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 차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 30분 이내에 쉬실 때는 그냥 시동 켜놓고 쉬시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시동 거니까 에어 컴프레셔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서 한 6kW, 5kW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7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0 아니면 1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대기하시면서 쉬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고 갔다 오셔도 됩니다. 차고지에. 굳이 껐다 켰다 하시는 게 배터리 훨씬 많이 쓰시는 거고 여기 이제 왼쪽 오른쪽 써 있는 10.1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게 왼쪽이 압축 브레이크 공기압 그 다음에 오른쪽이 뒤축 브레이크 공기압이고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막 빼가지고 빨간색 부분까지 떨어지면 6바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경고음이 들어올 겁니다. 경고등이 다 꺼질 거고 이러면 차를 빨리 세워서 에어가 다시 찰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침에 이제 시동 걸었을 때 뭐 에어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경고음이 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컴프레셔 돌면서 정상적으로 다시 채워지니까 그거는 한 길어야 1분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속도계 나중에 주행하면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중요한 것들만 설명드리면 요 초록색 불 들어와 있는 거 요게 이제 그 승용차에 있는 그 오토홀드 기능입니다. 브레이크 잡고 있다 브레이크 뜨면 브레이크 계속 잡고 있으면서 차 미끄러지지 않게 나가지도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게 해주는 건데 요걸 제가 이제 주행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살짝 하면은 이게 주행이 되면 여기 불이 꺼집니다. 그러고선 다시 밟으면 한 1초 있다 바로 켜져요. 이게 켜지는 걸 보시고 발을 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차가 나가지도 않고 내리막길이든 오르막길이도 차 미끄러지지 않고 계속 잡고 있을 겁니다. 그걸 안 쓰려면 요걸 안 쓰는 건 버튼이 있는데 요걸 푸는 건 이제 엑셀 밟으면 자동으로 풀려서 나가는 거고 요걸 쓰기 싫으시면은 굳이 난 이게 싫다 그러시면 요거를 스위치가 있어서 요걸 키시면 돼요. 저희는 시동을 끄면은 그냥 이게 무조건 그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 기능을 끄고 싶으시면 요 스위치를 키시면 되는데 불이 들어오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꺼지는 거예요. 살짝 엑셀을 밟으면 이제 불이 꺼지면서 이렇게 아무리 밟고 있어도 그 초록색 불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마 브레이크를 띄면 여기가 약간 경사져서 뒤로 밀릴 거예요. 내리막이든 어디 뭐 다 밀리고. 그거 써야지. 그거. 항상 써야죠. 이거는 그냥 꺼놓고 다니시는 게 굳이 이거를 브레이크를 내가 밟고 있는 게 더 피곤한 거니까요. 운전할 때. 그것만 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처음에는 다 기사님들이 사이드 채우는 습관이 다 몸에 배어 계신데 이 오토홀드를 쓰시다 보면 이 습관이 없어지시더라고요. 없어져요. 지금은 안 그래요. 사람 1년씩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다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다 브레이크 잡고 있으니까. 근데 운전석에서 벗어나실 때는 꼭 사이드를 채워놓으셔야 돼요. 이 안전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건 기본이고. 이렇게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면서 엑셀을 밟으시면서 앉아가지고 차 튀어나가요.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이 오토홀드라고 해서 이거 보고 발 떼실 때 그냥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풀어놓고 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갈 거니까 엑셀에 발을 올려놓고 쉬시다가 이게 조금 압력 가하면 이제 브레이크가 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풀고 쉬시는 게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기어 변속판 여기서부터 또 설명드릴게요. 이 버튼이 중요한 버튼이니까 비상시에 여기 보시면 저 빨간색 밸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앞문 뒷문 실내에 보면은 다 비상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위에 노란 거. 저게 이제 뭐 차에 비상시가 됐는데 스위치로 문 조작이 안 되면 승객들이 열고 나갈 수 있게 비상 밸브가 있는 건데 저걸 뭐 당황하면 일반인들이 저거 뭐 알겠습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서가 다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 그냥 기사님이 이걸 이렇게 당겨주시면 앞문 뒷문 열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승객들이 손으로 열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아요. 수동으로 열고 나가요. 그렇게 되면 이걸로 이렇게 에어를 빼버리면 이제 스위치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걸 다시 원위치 시키시는 건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스위치로 작동할 수 있는 그냥 그거는 뺐다 박았다 하나씩.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만. 그다음에 요 USB 포트 다 충전하는 거 케이블 가져오셔서 충전하시면 되고 이거 2개 가지고 모자르시다 그러면 이거 파워를 저희가 해놨으니까 여기다 소켓 하나 더 꽂으셔가지고 이렇게 작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세 개는 전화기 충전하는 게 그거 하얀 그렇죠, 거. 그렇죠. 예. 네. 전화기 못 쓰니까. 요 세 개는 저희가 소화 장치 스위치라고 해놓은 게 저희가 비상 소화 자동 소화 장치가 아까 트렁크 열었을 때도 안에 하나 있고 몰랐다. 그다음에 하부에 배터리실에도 있고 상부에 배터리실에도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게 불이 났을 때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온도가 170도로 올라가면 터지거든요. 근데 그게 불이 붙었는데도 안 터지는 뭐 오작동이 생길 때는 강제적으로 그 소화기를 터뜨려주는 버튼. 그래서 커버 올리시고 요 빨간색 플라스틱 부분을 그냥 조금만 세게 누르면 부러지면서 버튼이 눌리거든요. 근데 요 버튼은 뭐 누를 일이 없는 게 그렇죠. 그냥 좋은 거고요. 거의 뭐 근데 비상시에는 요게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나머지 저 버튼 세 개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변속은 제가 지금 브레이크 살짝만 밟고 이렇게 누르면 변속이 안 됩니다.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가 브레이크를 꽉 밟았을 때만 변속을 하게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놨고. 후진이나 드라이브나. 그다음에 저희가 버먼이나 핸드처럼 N을 거치지 않고도 그냥 뒤에서 R로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건 굳이 N을 거치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 사이드 미러 전동은 그냥 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실 것 같아요. 예. 그건 또 똑같이 생겼네. 요 운전석 발 히터라고 써진 거는 1단을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히터가 있는데 요건 그냥 송풍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름에 좀 습할 때 시원한 바람 내보내고 싶으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2단을 누르셔야 이제 온수 히터를 사용해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불이 방금 들어왔잖아요. 이게 뭐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수 히터를 물을 데우는 겁니다. 물을 데우는 히터가 가동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지금 이미 물이 데워져 있어서 소리가 지금 나는데 제가 지금 이제 히터를 틀었죠. 승객석을 틀었는데 팬 도는 소리가 아마 거의 안 들리고 납니까? 들려, 예. 지금 이미 물이 데워져 있어서 그런 거고 들려. 물이 안 데워져 일정 온도까지 안 데워져 있으면 여기에 불만 들어오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팬이 안 돕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어차피 부동액 온도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틀어봤자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오니까 물이 데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팬이 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컴프레셔 돌면서 5kg인데 일단 위로 올리시면 1단, 밑으로 내리시면 2단인데 바로 20kW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히터가 그만큼 많이 쓴다라는 거고. 이게 그러면 켜놓으면 계속 20kW 쓰냐? 아니 컴프레셔 다 돌고 나면 한 15kg, 16kg 쓰겠죠. 계속 쓰냐? 그건 아닙니다. 물이 다 데워지고 나면 요 불이 꺼지면서 지금 히터가 안 돌기 때문에 또 전력량은 좀 줄어들고. 지가 이제 온도 측정을 한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전면 성해 제거는 요거는 위로 누르시면은 그냥 차가운 바람. 그다음에 밑에까지를 누르시면은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온수 히터가 아니라 열선 히터. 바로 빨리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야 되니까 오늘 열선 히터 방식이고 이렇게 꺼도 한 10초 정도 지나야 완전히 꺼집니다. 그래서 껐는데도 안 꺼진다. 이건 고장은 아니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열선은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켜놓으시면 물 안 맺히는 거예요. 요 실내등은 하나씩 켜보시면 다 아시는 거고. 그렇죠. 그 운전석이. 그 히터 설정에도 그거 하나만 틀면 4개가 다 작동되네요. 히터요? 예. 그렇죠. 히터는 저희는 틀면은 다 동시에 작동되게 됩니다. 동시에 작동되네. 그냥 1단, 2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아이고. 그다음에 다 써있네 뭐. 그다음에 오토라이트는 그 승용차 오토 기능 라이트 그거 쓰시는 건데 지금 어두운 데 들어와 있으니까 자동으로 켜진 인식해서 거고. 꺼지는 거고 여기 센서가 여기 있어서 원래 인식은 하는데 뭐 가방 놔두면은 가방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계속 어둡다고 인식하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켜고 다녀도 배터리 때문에 주행거리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오토 놔두고 다니셔도 되고 그게 싫으시면 이제 수동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개등 버튼은 오토를 해야지. 뭐. 굳이 이제 쓰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시동만 키면 이 상시등이 들어와게 만들어지는 게 법규니까 이게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개등을 굳이 쓰실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비상밸브 작동 해제 요거는 밖에도 비상밸브가 있잖아요. 비상시에 문 열어주라고. 그거를 요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밖에 있는 비상밸브를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그럼 기사 라이트 킬 적에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라이트 그거 오토라이트 그냥 켜놓으셔도 되고 놔두면 그냥 아니면은 자동 안 쓰실 거면 승용차랑 저거 똑같이.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두면 들어오고 네. 뭐. 지금 이제 컴프레셔 다 도니까 1kW밖에 안 쓰면서 조용하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요 레인 스노우 스위치라고 하나 있는 게 요거 키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배터리 충전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된 겁니다. 회생제동이라는 건데 제가 이 리타드는 1단 아니면 2단 무조건 꼭 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걸 끄면은 이제 리타드가 0이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꺼놔도
그 회생 제동이 미세하게는 들어갑니다. 제가 엑셀에서 발을 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미끄러운 길이라서 내가 브레이크로만 컨트롤하고 싶으실 때는 요 버튼을 한번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요 노란색 불 들어오면 하시면 되는데, 사실 수도권에서 무슨 눈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미끄러운 길은 사실 없기 때문에 내리막에서 이 기능을, 그렇죠, 눈이 많이 쌓인 데서 내리막일 때는 요 기능을 좀 쓰시면 되죠. 근데 여태까지 제가 쓴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아, 제살이 작년에 여기 경찰서 내려갈 때 제살이 그만 금방 좀 되니까. 썼어요. 네. 2단 놓고 내려가고 막. 네, 그럼 그 세게 요 기능은 내려가고 여기에 했는데, 있다. 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요거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ESC 오프 스위치는 그 미끄럼 방지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 버스에 다 의무화가 돼 있어가지고 승용차처럼. 그래서 브레이크 4개 다 각자 컨트롤해서 차 급커브에서도 돌지 않고 해주는 건데, 그 기능이 차에 들어가면 그 기능을 끄는 스위치가 무조건 차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달아놓은 거고, 이거는 그걸 끄면 차가 훨씬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주행 중에 이 버튼을 쓰실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자동차 검사할 때만 쓰면 되는 버튼이고, 그 다음에 뭐 가운데 크락션 없고 이렇게 누르셔야 이걸 누르면 된다는 거 그거 해주시면 되고, 비상등 써주시면 되고, 거기에는 비상등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도 레버로 있고요. 이건 시동 꺼야 때 쓰는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요거 세 개가 차고 높낮이 조절하는 버튼이어서, 요거는 그냥 앞뒤문이 항상 닫혀 있어야지만 조절이 됩니다. 차고지 들어올 때 혹시 턱이 높거나 뭐 아니면 방지턱 높은 데를 넘어가야 될 때는 이렇게 내리실 일은 사실 없으시잖아요. 차고를 다 높이실 일만 있지. 그래서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요. 요거는 그래서 기존 높이에서 3.5cm까지 올라가고, 그냥 주행을 하셔도 차의 속도가 15km 이상 올라가면 원위치로 자동으로 차단하고, 그게 싫으시고 내가 리셋을 시키시고 싶으시면 이 버튼 위로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알아서 리셋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이렇게 주황색 불, 노란색 불 들어와서 이렇게 뭐가 나왔을 때는 이게 차가 이상이 있다라는 건 아니고 정상 높이가 지금 아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리셋을 해주시면 되고, 요 마지막 버튼 닐링이라고 써 있는 거는 한번 누르시면 휠체어 탑승할 때 차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지는 버튼이에요. 근데 요것도 그냥 주행하시면은 원위치는 찾아오는데, 제가 요거는 추천드리는 게 꼭 리셋하고 그냥 하시는 게 훨씬 좋더라고 봅니다. 왜냐면 차 기울어진 상태에서 주행하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 환풍기 1번은 여기 앞에 비상탈출구에 환풍기가 돌아가는 거고, 2번은 저 뒤에도 똑같은 게 하나 있어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IC카드 단말기랑 전광판은 이제 그 카드 단말기랑 그 앞에 전광판 전원 넣어주는 버튼이랑, 여기 시동 끄면 다 전원은 차단되게 돼 있으니까 그냥 계속 켜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운행 끝나면 그냥 인위적으로 꺼주셔도 되고. 켜놓는 게 낫지. 그다음에 이 환풍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시에는 탈출구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커버 빼시고 옆으로 제껴가지고 레버 가로로 돌리시고 그냥 밀면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버튼에서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 메뉴 버튼 쪽에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 버튼이 있는데,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요 버튼 요거 한 번 누르시면은 지금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기판에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이제 지금 모터의 냉각수 온도가 어느 정도에 가 있는지 보고 봐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원위치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면 밝기 조정 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만 어둡게 해도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제일 밝게 해놓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가는 게 좋아. 네네. 그다음에 요 문 스위치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려도 되죠. 그리고 요 모니터는 저희가 후방 카메라를 넣으면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로 바뀌는데, 그다음에 N이나 주행에서는 항상 하차문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요건 녹화는 안 됩니다. 녹화는 CCTV 달아놓은 것들이 다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주행 중에 내가 만약에 신호대기 중에 뒤에 차가 뭐 너무 붙은 것 같거나 무슨 차가 붙었는지 보고 싶으시면 요 카메라 회전하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은 후진 기어 넣지 않아도 후방 카메라로 바꾸는 거고요. 좋다. 다시 그냥 주행으로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그 화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눌러주시면 이게 될 겁니다. 근데 에어컨은 내년 여름에 한번 궁금하시면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쓰실 일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풍향 조절, 온도 조절, 이건 뭐 이제 육안으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나중에 시동 바로 끄지 마시고, 항상 에어컨 먼저 끈 다음에 한 15초 카운트 가니까 요거 시동 카운트 다 지나면 시동 꺼주시는 게 에어컨의 성능에도 문제가 없이 제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라디오는 저희가 이게 제가 설명법은 따로 안 드려도 그냥 누르시면 전원 들어오는 거고, 라디오는 저희가 운전석만 나오게 해놨으니까 승객석은 안 나오게 다 끌어놨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끄럽다고 승객들이 꺼달라고 그런 얘기 전혀 없으시면 네, 들으시면 그런 말 되고. 안 하더라고요. 한편하도. 그다음에 맨 밑에 달아놓은 게 저희가 앰프 달아놓은 게 있어서 앰플이 있어. 저희 혹시 기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방송하고 싶으시면 저희 마이크 연결하셔가지고 방송하시면 방송 다 스피커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 부분인데 의자는 저희가 요 밑에 레버를 당기면 의자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두 개 플라스틱 회색이 있어서 오른쪽 거 누르시면은 요 시트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왼쪽 거 누르시면은 의자 전체 각도가 그냥 뒤로 눕혀지고 앞으로 숙여지고 이거예요. 그래서 뭐 회차지에서 좀 쉬실 때 그냥 이렇게 아예 뒤로 제껴놓고 쉬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엉덩이 시트가 이렇게 좀 평평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거 원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다리 원하시는 길이에 따라 분들이 틀려, 있어서 그거는. 다 다르니까 그거는 그걸 어떻게 맞추냐? 그럼 요걸 이렇게 해서 기울여 놓고 요게 이렇게 올라온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등받이를 그냥 당기면은 그 각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씩 해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왼쪽에 제가 이제 지금 안 보이니까 사진으로 버튼을 설명을 드리면 요 왼쪽에 보시면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당겨 보면은 이렇게 의자 높이고 낮추고 뭐 하는 거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레버 앞으로 당기면 요 꿀렁이는 강도를 좀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운데다 놔두면 좀 중간 정도, 맨 뒤로 이게- 넘기면 이게- 상당히 많이 꿀렁꿀렁거리게 만드는 같은 거. 거? 그거 강도 조절하는 레버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고, 요거 이제 맨 앞에 있는 버튼인데 요거 누르시면 한번 이제 얘 한번 쫙 완전히 빼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 그리고 다시 눌려서 정상 위치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다시 얘는 차서 의자가 돌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실 그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요건데, 요건 보시면 뭐가 통풍인지 뭐가 열선인지는 아시잖아요. 왼쪽에 열선, 오른쪽에 통풍이 있네. 이게 끄고 키는 스위치가 아니라 가운데 있으면 꺼지는 거고 위로 올리면 약하게 밑으로 내리면 강하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항상 키실 때 잘 보고 그래도 하나만 켜주시는 게 좋은 게 두 개 다 키면 두 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도 여름에 나고, 여름에 뭐 날 바람도 들어오고. 더워가지고 통풍 틀었는데 자꾸 이렇게 엉덩이가 뜨겁냐고 하는 기사님들이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혹시 두 개 키지 않았나, 두 개 다 키지 않았나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이 세 가지 버튼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요 세 가지 버튼은 그냥 누르면 절대 안 눌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실수로 누르면 안 되는 버튼. 잘못하면 눌러지겠네. 제가 요 출발 방지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문 발차가 절대 안 되는 차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차가 문을 다 닫았는데 지금 뒷문을 열어놓으니까 이게 문이 열렸다라고 빨간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차는 절대로 운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전자장치가 많다 보니까 통신 오류로 인해서 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 모듈이 인식을 할 때가 간혹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길 한복판에서 차를 빨리 어떻게든 빼줘야지 뒷차들 주행에 지장이 안 되는데 차는 운행은 안 되고 이러니까 당황하실 텐데, 그때 요 버튼 레버를 밑으로 내리시고 이 빨간 레버를 밑으로 내리시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대문 발차 방지 시스템 오프라고 계기판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지금 계기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저 버튼을 저렇게 활성화 시켜 놓으면 이렇게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차는 주행이 되는 겁니다. 드라이버. 네네. 이렇게 하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악용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개문 발차 하고 싶어서 이걸 켜고 다니셔도 알림이 계속 뜨고 속도도 30km 이상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상시에만 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옆으로 차를 대시고 시동을 한번 껐다가 켜보시고 저 메인 스위치까지 껐다 켜보시면, 맨 뒤에. 그러면 보통 그런 문제들은 다 시동 껐다 켜면 다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맨 스위치는 뭐 몇 초간 정도 10초 정도 껐다가 하시면 그거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긴급 파행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떨 때 쓰시냐면 차에 무슨 뭐 중요한 고전압 계통 쪽에 문제가 생겼거나 모터 쪽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또 길 한복판에 내가 지금 서 있다, 빨간색 경고등이 뜨면서 차가 아예 운행이 안 되는데 또 이제 다른 차들 주행에 운행에 방해가 될 때는 어떻게든 차를 빼주셔야 되니까 이 버튼을 똑같이 레버 내리시고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긴급 파행 모드라고 뜨면서 비상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딱 차가 20초 정도만 차를 움직일 수 있게 동력을 줄 겁니다. 근데 더 움직이게 되면 차에 더 이상하게 무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잠깐 20초만. 그래서 그때만 옆으로 빼시고 그때 일단 시동 끄시고 정비과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빨리 나와서 제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경고등 빨간색 경고등. 스위치 가운데 거죠? 네, 가운데 거.
근데 요거는 모든 상황에서 움직이게 해주진 않습니다. 지금 전기차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배터리에 누전이 발생하는 건데 그때는 1초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때는 차에 그냥 세울 겁니다. 배터리 누전이 심각해지면 차가 완전히 심각하게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고전압 차단 스위치라고 해서 똑같이 레버 방식인데 차에 불이 났거나 이럴 때 기사님들은 제일 먼저 시동을 끄고 싶으실 텐데 시동이 이제 차가 이미 이상이 생겼으니까 버튼으로 안 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로 고전압을 다 차단하는 스위치입니다. 이거 내리시고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은 시동을 다 아예 강제로 차가 전원을 다 차단해버려요. 이렇게 하고 이제 비상등 켜고 이러면 이제 레버 올리셔가지고 에어 빼고 승객들하고 기사님들 같이 대피하시면 돼요.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해도 시동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셔야 되고 전단지를 하나를 딱 해가지고 딱 네. 축제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 버튼을 그럼 뭐 쓰실 일이 거의 없으실 텐데 어떨 때 쓰시면 좋냐면 이제 차고 운행 다 끝나고 차고지 들어와서 퇴근하시려고 시동 끄시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충전하시려고 시동을 꺼야 되는데 이런 통신 문제로 차에는 이상이 없는데 통신의 문제로 뭔가 시동이 안 꺼질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걸로 시동을 끄셔도 차에는 무리는 안 가니까 요걸로 내가 시동을 꺼야 되는데 버튼으로 안 꺼질 때 그때는 요걸로 시동을 꺼주시면 된다. 그럼 또 그렇게 나중에 또 이용하시면 돼요. 켜져. 킬 때는 요거 그럼요. 요것만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시면 시동은 다 켜집니다. 다시.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뭐 아니 궁금하신 또 이제 거? 하다 보면 또 이제 하다 하나는 지금은 이게 그렇죠. 안 돼. 하나씩 하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모든 버튼의 그 기능과 그 다음에 혹시 주행 중에 뜰 수 있는 이 차가 멈추게 만들어버리는 빨간색 경고등의 의미 이런 건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 숙제해야 되겠네. 보시면은 뭐 무슨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뭔 건가 할 때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여기 있으니까 그것만 한번 봐주시면